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대만은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단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2012년 말 집권 후 내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장하고 있는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이뤄내 종신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꿈에 그리던 모택동의 반열에 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중국과 가장 중요한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을 지켜내지 못하면 세계 최강대국의 위상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으며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추 또한 급속하게 중국으로 기울면서 최강대국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의 중국 정치 전문가 송가업은 5월 8일 홍콩 일간지 명보 기고문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 즉 6년 후를 목표로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현재 관련국들 모두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월 21일 싱크탱크 중국 양안 아카데미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10을 최대 위험지수로 치면 현재 대만 해협의 무력 충돌 위험지수는 7.21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개석 초대 대만 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직후의 위험지수가 6.70임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초 황구시보 총편집자인 후시진은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섬 상공으로 날아오르기 일보 직전이라 발언하는가 하면 장문목 중국 전략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현재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역사상 가장 좋다고 외치기도 했으며 미중관계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사은홍 인민대 교수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만에서는 작년 10월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43%의 대만 국민들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 대답했으며 과반이 넘는 53%의 국민들은 전쟁이 터져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해 대만 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대만 국민들에게 전쟁이 터지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我觉得开战应该是大家都会愿意的。上战场啊，有点像是人家都拿棒子要杀你了，你还不上战场哦？因为我本身是医护背景，我会愿意就是前往前线去进行治疗。就是会啊，我是那个警察，我是警察。对啊，因为军警其实一定都是会上战场。应该是不愿意。台湾的武器好像很烂，所以可能拿了也打不太赢，就是感觉上去送死。不愿意，身体状况有些因素不方便。愿意啊，不然大家都不去，谁要去？我个人是愿意上战场。个人当然是不愿意，生命安全还是大家都会很在意。真的非要打上战场的就是死的那一个啊，我当然不要上去啊。应该我没有很愿意啊。 지난달 23일 중국은 최신형 전략 핵 잠수함인 장정 18호, 강습 상륙함인 하이난함, 그리고 1만 톤급 구축함인 대련함 이렇게 모두 3척을 하루에 취역시켰으며 시진핑이 직접 취역식에 참석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길이 약 400km, 너비 150에서 200km에 달하는 자연 방벽인 대만 해협을 넘어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 관련 뉴스를 전문적으로 내보내는 차이나닷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와 관련된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차이나닷컴은 지난 4월 29일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했을 시 병력을 동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미국 본토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경우와 한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군을 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예측하며 미국 본토에서 병력을 투입할 경우 시간적으로 이미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은 이유라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의 미군 기지인데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과 남중국해에 있는 미군의 항모 전단을 꼽았습니다. 특히 항모 전단을 제외하고도 주한 미군 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에서 날아오는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해상 병력들이 중국의 잠재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대만 해협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손을 쓰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대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보도했습니다. 사전에 손을 쓴다는 것은 무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중국에게는 크게 위협으로 느낄 요소가 없다고 보도했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 족쇄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및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 본토에서 운용하는 미사일 전략을 제외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나리오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괌에 있는 사거리 4,000km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여 중국 내몽고에 있는 뚱펑 2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거나 오키나와와 요코다 공군기지의 중거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사거리 2,000km에 이르는 미사일로 중국 내륙을 공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나라의 사거리 지침 해제로 인해 중국은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을 통해 미사일 위협을 받게 되자 차후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이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중국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까지도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를 내놓고 각종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왕운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那么现在美国为它松绑，这就很有意思了。因为现在韩国的导弹是够用了，那么一定是针对其他国家的。针对其他国家附近1000公里左右、1500公里能打到什么地方呢？不外乎这么3个地方，一个是中国大陆，第二个是日本，第三个是俄罗斯。如果发展了1500公里，也可以打到俄罗斯的。实际上呢，它是离间一下韩国和中国的关系。甚至韩国和俄罗斯的关系。其实呢，美国对韩国与中国关系的发展呢，它是不满意的，也不排除在未来的整个军事斗争当中啊，美国把韩国来当枪使，这也是不能排除的。未来一旦在台海发生大的战争，美国军事介入有可能成为一个地区型的战争，这是不能完全排除的。那么在这种情况下，韩国即使不用这个导弹，那么对大陆呢，它是有战略威慑作用的。也就是说，你如果大陆要袭击美国驻韩的军事基地，韩国是可以反击的。这样呢，从战略上呢，就可以抑制住大陆对朝鲜半岛可能发动的打击。 맞습니다. 현재 중국이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차이나닷컴의 보도대로 만약 차후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 만반의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수행하는 정밀 타격 임무와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가 수행하는 미사일 작전, 그리고 미사일을 탑재한 해군 잠수함의 전략적 운영을 총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다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주변국의 이런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이번 기회에 사거리 2000에서 3000km에 이르는 초강력 EMP탄, 즉 전자기 폭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핵에 버금가는 전략무기가 될 것이며 미사일을 다루는 중국이나 북한의 상공에 터지게 되면 컴퓨터와 모든 전자, 통신 장비의 작동이 중단됨에 따라 핵을 포함한 그 어떤 미사일도 한 번도 들어올 수 없게 되므로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27일 환구시보는 미국 언론이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 한국 미사일이 중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의도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한국은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동북아 정세를 긴장 관계로 만들었는지 중국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